트럼프 당선과 함께 시작된 트럼프 2기,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해답은 트럼프 1기의 시작, 2016년 말부터의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부터 나스닥은 154%가 올랐고요. 트럼프의 자산 친화적인 정책과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 물론 중간중간에 금리 인상 그리고 하락, 무역 분쟁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런 출렁임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 자산 시장의 방향은 우상향이었다는 거죠. 트럼프 1기 때 어떤 종목이 강세였는지를 보면 지금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 어떤 섹터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상승률 높은 순서대로 보면 비트코인 3400% 상승, 테슬라 1590%, 애플 354%, 아마존 287%, 나스닥 154%, 뱅크 오브 아메리카 129%, S&P 500과 버크셔 해서웨이가 거의 비슷한 70% 수익을 나타냈죠. 그리고 코스피는 미 증시에 비해서 다소 약한 모습, 미중 무역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2%로 약세를 보였어요. 정리해보면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가장 강하게 올랐던 트럼프 1기 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강세, 그리고 테슬라의 강세, 그리고 특히 IT, 성장주의 강세와 중국의 약세, 비교적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던 트럼프 1기 때였고요. 테슬라, 애플, 아마존이 이 정도 상승폭을 보여준 데 반해서 나스닥, S&P 500이 154, 70%라는 점은 그 외의 산업, 그 외의 종목은 사실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 못했다는 반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특히 트럼프에게 크게 베팅했던 일론 머스크, 자산이 다시 3천억 달러 돌파했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통화에도 일론 머스크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의 화성 탐사 추진 계획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가 투자가 1이었다면 10 이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과를 얻어낸 테슬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기 때 주식 중에서는 수익률이 초상위권이었던 종목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의 과한 베팅,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우주산업, 로보택시 관련 규제들, 이런 규제 완화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승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트럼프 시대의 진정한 수혜는 일론 머스크인가? 테슬라와 비트코인, 도지코인,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묻어있는 그런 자산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테슬라 31%, 비트코인 18%, 도지코인 86%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번 대선에 진정한 수혜가 누구인지 이런 수익률로 바로 나타났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를 해고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 SEC가 어찌 보면 금감원 비슷한,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해왔던 그런 기관이었죠.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뭐 이런 멘트들부터 해서 여러 규제와 부정적인 언급, 이런 것들 때문에 코인 시세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었던 인물인데 갈아치우겠다는 거죠. 암호화폐에 대한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국면이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년 주기로 반감기가 오죠. 이번 트럼프 2기와 이 4년 주기의 반감기가 또 공교롭게 겹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2023년 저점부터 제가 스터디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상승 캔들 패턴 돌파, 그리고 패턴 안에서 저가 매수 기회, 나스닥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고점을 반드시 돌파한다. 마지막 오파 랠리의 시작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 4년 주기의 반감기는 분명히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다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주요 정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감세와 규제 완화죠. 거기에 인프라와 내수 경기 확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감세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은 기업의 세금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내고 있는 실적 증가 효과를 가져온다. 이건 실적의 함수인 주가 상승을 불러오겠죠. 여기에 이 사이클에 이번 금리나 유동성 증가 사이클, 여기에 경기 확장, 턴어라운드 사이클까지 분명히 트럼프의 정책과 기업 실적의 강화는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와 감세,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 투자 증가, 실적 증가는 한 번 나타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1기 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세 효과는 증가할 것이다. 트럼프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인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라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실적의 증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기조입니다. 실제 현재는 이익과 주가가 함께 가는 국면이죠. 매그니피센트 7, 주요 7개 빅테크 이익과 EPS, 진한 파란색 M7의 주가입니다. 같이 가죠. 당연한 거예요. 주가는 기업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는 이익과 주가가 지금 붙어 있죠. 간혹 이렇게 갭이 벌어지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내고 있는 이익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면 이럴 때는 싸게 사는 국면이다. 반대로 이렇게 이익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면 다소 부담스러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주가가 먼저 올라와 있는 국면은 맞아요. 하지만 이 EPS 실적이 트럼프 감세 효과, 규제 완화 효과로 어쨌든 꾸준히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바로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실적이 꺾이는 그런 국면이라기보다는 추세가 유지되는, 즉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우상향이 예상되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예요. 자, S&P 500의 선행 PR입니다. 여기 20배 초중반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죠. 여기를 뚫지 못합니다. 제가 현재 증시 국면을 어떻게 말씀드리죠? 5파 상승 랠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3파 종결을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7, 8월 조정 구간에서도 지금은 4파 조정이다. 무조건 고점 넘는 랠리가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어디서 사든지 무조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왜냐? 고점을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7, 8월의 조정이 바로 여기였죠. 결국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여기 어디서 샀든지 다 저가 매수가 되었다는 것이고, 여기서 헤드앤숄더니 경기 침체를 말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것이라고 했던 그 수많은 시장의 소음들, 결국 실적과 모멘텀대로 지금 고점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파 상승의 이 랠리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바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저항 돌파의 모멘텀. 지금 같은 경우도 20배 초중반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죠. 5파 랠리가 제대로 확실하게 나오려면 여기를 밸류에이션이 뚫고 올라가야 돼요. 23배, 25배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멀티플이. 근데 이 비싼 구간에 오버슈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기조가 될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턴어라운드 되는 경기 턴어라운드의 국면에서 금리 인하까지 같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와 멀티플의 오버슈팅이 5파 랠리의 근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5파 상승의 랠리이기도 하면서 이게 어디서 끝날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내 기준으로 확실하게 대응하면서 투자하는 사람과 유튜버 말 듣고 투자하는 사람의 위험도와 수익의 정도가 판이하게 차이나는,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판이하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국면이 된다. 자, 2022년 10월달 바닥부터 2023년, 2024년, 물론 중간중간 이런 조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이 있었다면 지수는 2배가 넘게 올랐어요. 크게 벌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지만 2025년에는 이 5파 상승 랠리가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 다음에 나올 큰 조정, 이것도 염두에 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좋은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이 5파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보수적으로 볼 때 5파동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형태를 계속 지켜봐야겠죠. 자, 올해 수익률의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큰 손실도 가능하다. 증시는 자, 이런 많이 하락한 구간이 리스크가 더 클까요?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의 리스크가 더 클까요? 당연히 이런 구간의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죠. 왜냐? 쌀 때는 더 떨어져도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안전 마진이 있다. 내가 싸게 사기 때문에. 이런 구간 절대 위험하지 않다. 제가 이런 구간에서 S&P 500 PER 장기 평균 훨씬 하회하는 좋은 구간이다. 싸다. 변기통에 핸드폰을 빠뜨리더라도 빠르게 꺼내면 핸드폰 살린다. 여기가 그런 구간이다. 잠깐 핸드폰이 더러운 물에 빠질 순 있을지언정
기다리면 살아난다. 싸게 사면 리스크가 적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올라가는 과정은 오히려 점점 더 위험해지는 구간으로 돌입합니다. 큰 수익도 나겠지만 리스크도 커진다. 왜냐? 대중은 이런 구간에서 가장 많이 사기 때문이다. 이런 구간.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이런 데서는 팔고 이런 데서는 집 팔고 차 팔고 대출 풀로 땡기고 레버리지, 풀 레버리지 써서 올인한다. 우파 상승 랠리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일단 2025년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도 큰 조정은 중간중간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큰 조정들이 끝나고 나서 전체 상승 우파가 마무리가 된다면 조정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감세 효과는 그럼 어디로 갈까?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성장주다. 금리 인하가 지금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건 성장주로 불이 붙는다. 성장주가 금리 인하기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 특히 테슬라도 금리 인하기에 많이 올랐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래에 실적을 땡겨오는 성장주는 금리가 낮을수록 할인율이 적어진다. 즉 주가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질수록 분모에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 미래에 땡겨오는 실적이 더 커지는 효과, 주가가 더 증폭되는 효과를 나타난다. 그게 바로 금리 인하기이고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 성장주 좋을 수 있는 국면이고요. 현재 주도주, 엔비디아 같은 주도주가 있죠. 그런 주도주에도 이런 규제 완화와 감세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기업들. 어쨌든 뭐가 좋고 뭐가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 그리고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기조상 그리고 시기적 타이밍, 반감기 4년마다 돌아오는 이 반감기의 타이밍상 기본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지막 오파 랠리입니다. 오파 랠리가 연장돼서 길게 나갈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오파 랠리고 이게 끝난다는 것은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코스피는 어떨까? 사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아주 좋진 않았죠. 미국 증시보다는 약했다. 결국 지금 현재 환율이 이런 형태로 이탈 후에 재상승 그리고 중단, 저항에 부딪힌 상태인데 결국 원달러 환율도 하락 상승 추세에 밖으로 빠져야 된다. 이 국면으로 돌입하는 이 시점을 지나야 결국 원달러 환율이 본격 하방 전환이 되는 이 시점이 오면 그때 코스피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모멘텀이 적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그렇게 좋다고 여겨지진 않죠. 일반적인 의견을 봤을 때. 하지만 장점이 뭐냐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다. 싸다는 거예요. 코스피는 현재 싸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아니라 이런 추세적인 투자가 아니라 가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코스피가 21년 말부터 하락한 이후에 22년 10월달 저점 만들고 자, 이런 형태로 현재 빠진 상태죠. 우상향은 맞는데 모멘텀이 적다. 미증시에 비해서 너무 약했다. 하지만 결국 싼 구간, 밸류에이션 하단권, PBR 0.9배 분명히 싼 구간은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도 분명히 좋은 구간은 올 거예요. 싼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너무 속도에 연연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가치 투자가 필요하다. 쌀 때 모아가는 투자이죠. 국내 증시와 미 증시를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투자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환율은 현재 고환율, 즉 코스피의 낮은 밸류 구간이기 때문에 월봉 기준 길게 봤을 때 이평선이 모이고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는 국면, 결국 환율이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 국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2025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국면이기도 하고요. 기회의 구간이기도 하다. 자, 이제 마켓 인사이트 클럽 스터디와 함께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같이 좋은 기회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시기 바랄게요. 고정 댓글 통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